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아프리카로 봐주신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영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사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잘 붙었으면 좋겠네요.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오늘 첫 경기 컵스 대 천사인데, 자, 일단 저스틴 스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스틴 스틸이 다시금 C컵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 7경기 동안 이렇게 쭈루룩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스틸의 모습 그대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저스틴 스틸이 지금 복귀하고 나서 승리가 한 번도 없거든요. 확실히 게임 내용은 되게 좋아. 뭐 방어를 7경기 동안 1.80으로 해주는데 되게 좋은데 운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던지고도 이 3패 중에 2패는 저스틴 스스로 한 그 5이닝 이상 먹으면서도 5실점 넘게 했었던, 본인이 좀 자초한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잘 던져도 승리를 못 챙깁니다. 사실은 내일은 스틸의 활약도 기대는 합니다만은 과연 컵스 빠따가 스틸에게 승리를 챙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내일도 보면은 근데 기준점이 10.5나 되거든요. 저번에도 그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였나? 스틸 경기인데도 기준점이 막 9.5였다가 10.5로 변경이 되고 이런 게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태 컵스 게임 보면서 리글리 필드의 이런 바람 같은 것들이 뭐 외야 쪽으로 분다, 그래도 그전 게임들보다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컵스 게임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사실 오바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마침 또 그 저스틴 틸 같은 좀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그런 투수의 등판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또 10.5라는 뻥 기준점이 있는데 저는 또 언더를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시 한번 스틸의 활약을 믿어보는 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는 건데요. 저스틴 스틸이 잘 던지고도 승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상대가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는 지금 6연승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뒤로 또 4연패거든요. 오클랜드한테 스윕도 당하고 뭐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최근에 빠따도 천사가 볼 것도 없고, 어제 이제 컵스가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빠따의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이안앱의 캐리도 그렇고, 이런 형편이니까 스틸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스틸이 나오는 C컵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기는 볼 텐데, 내일은 천사가 저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잘 친다, 이런 리스크는 있기는 있네요. 다음 이제 피츠 대 매치 경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망가고 싶은 경기이긴 해요. 아무래도 매치 빠따가 엄청 좋았었는데 최근에 확 식었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워싱턴에 어빈한테 가로막혀가지고 1안타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매치가 어쨌든 최근 2경기 동안 5안타, 1안타 이렇게밖에 그치고 있거든요. 마침 또 상대가 스킨스, 메이저리그 원래도 이제 유망주 랭킹에서 상당히 높았었고 되게 기대를 받는 시즌인데, 이 친구의 활약 자체가 너무 좋죠. 시즌 방울 2.06이고 뭐 스플링커라는 이런 눈에 띄는 구종발로 삼진 같은 것도 되게 잘 잡고 제구 불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세베리노가 못하진 않습니다. 얘도 살짝 부진한 그런 시점이 있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회복세에 있기도 하고, 올 시즌에도 홈에서는 2.82, 원정 4.19, 이런 원정에서의 약간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세베리노도 제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기는 해요. 이런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치 빠따가 확 식은 거, 피츠버그 빠따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하위권 빠따라고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7.5라는 기준점에도 언더를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경기라고 보기는 봐요. 매치가 뭐 이렇게 오바가 너무 많았다 그런 건 있지만은 요즘 빠따가 확 식은 와중에서는 언더 게임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코빈이랑 소니 그레이인데, 야, 이것도 나는 좀 도망가야 될 것 같네. 일단은 패트릭 코빈이 요상하게 요즘 괜찮죠. 승리는 이제 거의 없어. 올 시즌에 1승 8패로 17경기 등판 중에 1승밖에 없는 그런 투수긴 한데, 최근에 4경기 동안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3경기 때일 때도 요즘 이제 이러이러하다 뭐 이랬었는데, 최근 4경기 정도로 살펴봐도 이래요. 직전 경기는 피홈런 2방 맞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점으로 잘 막은 편이었었는데, 이게 워싱턴이 어제처럼 막 그 주요 불펜들이 3연투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불펜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어제 제이커빈이 그 8이닝을 던져주면서 되게 워싱턴도 한숨 돌렸거든요, 불펜들이. 그래서 이게 소니 그레이 대 코비니어도 그냥 세인트루이스 보면 편하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세인트루이스도 소니 그레이도 저번에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4.1이닝 6실점으로 상당히 좀 실망스럽긴 했었어요. 아직까지는 ERA가 2.98로 아직까지는 3점까지도 안 가고 있긴 한데,
올 시즌도 홈에서 1.90, 원정 4.54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종종 불안감을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그냥 소니 그레이 보면 편하고 그런 경기인데 마침 또 소니 그레이 경기가 8.5라는 다소간에 맨날 7.5만 주다가 8.5를 주는 그런 경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한번 또 도망가고 싶어요.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 다음 경기 양키스 대 보스턴 경기인데 자 이거는 좀 그 데이터상으로는요 많이 꼬입니다. 자 먼저 그 네스터 코르테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에서의 격차가 매우 심해요. 홈에서 1.84, 원정 5.63 이런 식으로 원정 가면은 등신인데 홈에선 잘한다. 얼마 전에도 그 토론토 원정에서 4.1이닝 3실점으로 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내내 홈이랑 원정 격차가 상당히 심한 코르테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러 차례 하우크의 슬라이더 같은 것들을 칭찬하면서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뭐 그 사이언까지 한번 바라볼 만한 그런 피칭을 해주고 있다. 아무래도 피홈런이 워낙 좋고 이랬었는데 하필 직전 샌디고와의 경기에서 4.1이닝 동안 8실점 3피홈런을 맞으면서 올 시즌 5피홈런 중에 3피홈런을 직전 경기 때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하우크가 요즘에 피칭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불안불안하다. 언젠가 한 번은 좀 마탱이가 갈 것 같다 이랬는데 그게 바로 직전 경기였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홈 코르테스 그리고 그 직전 경기에서 미천을 드러낸 하우크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근데 나는 하우크는 그래도 여태 괜찮았다고 생각해. 과거에도 지난 시즌도 5.01로 부진했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선발이라고 보여요. 직전 경기가 아무리 좀 부진했다고 한들 이제는 그래도 본인이 조금 자신감이 있는 원정 경기다. 홈에서 3.23, 원정 1.85 이런 식으로 하우크도 원정에서는 쫄 거는 없거든요. 또 이제 양팀 선발들의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 보면은 먼저 하우크 같은 경우는 양키스한테 1.73 정도로 매우 좋았었고 코르테스는 36타수밖에 안 되지만 3.71로 많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니까 요즘에 양키스 빠따 역시나 못 믿는 그런 판국에 있고 보스턴은 어제도 겨우겨우 이기긴 했어도 사실 마헨을 여러 차례 할 뻔했었어요. 연장 때도 그랬었고 원래 경기도 2대0으로 이기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스턴 사이드를 좀 보고 싶네요. 이게 마침 하우크 정도 투수의 등판인데 프레이 1.51이다. 물론 하우크가 직전 경기 그리고 요즘에는 아쉬운 모습들 이런 게 있다고는 했지만은 배당으로는 보스턴을 봐야 되고요. 코르테스와 하우크 맞대결도 사실은 하우크가 그렇게 막 꿀리는 매치업도 아닙니다. 요즘에 양키스 봤다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 차이도 그렇고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바 보는 거는 뭐 말했다시피 코르테스가 약한 것도 있고 하우크도 뭐 내용이나 이런 세부 양키스 상대 지표 이런 것들은 좋기는 한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 활약은 안 좋은 편에 속해가지고 저는 보스턴이나 뭐 그 오바 사이드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랑 샌프란시스코인데 어제는 뭐 샌프란시스코가 로건 앱이 나오는 경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애틀 상대로 역배를 봤는데 클리블랜드도 테너 바이비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요즘 테너 바이비의 활약상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테너 바이비는 여기 저기 적힌 대로 9경기 동안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아주면서 2.38로 아주 훌륭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내일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스펜서 비벤스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친구가 나오는데요. 얘가 저번에는 갑자기 5이닝을 던지면서 1실점으로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30살이 돼서야 빅리그에 데뷔를 했고 그전에는 뭐 롱릴리프로 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던졌는데 어쨌든 직전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호투가 되게 좀 의외였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발 투수는 보여준 게 많은 바이비가 요즘 분위기도 좋고 샌프 쪽보다는 클리블랜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제 또 빠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베일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잘해주면서 승리를 가져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6안타에 그쳤었어요. 그전에도 뭐 4안타, 9안타 빠따 흐름이 다소간에 안 좋았었다가 확 좋았다가 좋았던 것도 잠깐이거든요.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최근 빠따는 안 좋다고 봐야 되고 클리블랜드도 사실 오락가락 하다가 어제 뭐 12안타 치면서 회복되는 모양새 맨날 막 한 자릿수 안타 치다가 간만에 빠따가 좀 호전되는 양상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뭐 선발 투수 우세라든지 빠따도 그렇게 어느 한쪽에 우위를 들기는 어렵다. 불펜 구간 가면은 차이도 꽤나 있다. 왜냐면 샌프란시스코가 불펜이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샌프란시스코 선발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불펜들이 좀 많이 타이트하기는 해요. 어제는 뭐 좀 편했다고 합니다만은 클브 사이드로 좀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근데 이 경기도 클리블랜드를 좋게 보려니 배당이 너무 아쉽고 클리블랜드 경기 사실 마행 가기는 조금 까다로운 면모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신시 대 디트로이트 경기 저는 이거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할게요.
자, 먼저 신시내티 선발 스파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 시즌 돼서야 보통 이제 선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좀 합격점을 줄만 합니다. 올 시즌 방울 3.13인데 얘가 요즘에도 세인트루이스전 6이닝 2실점, 피츠버그전 6이닝 3실점, 그전에도 뭐 6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닝도 괜찮게 갖고 봐줄만 하거든요. 꽤나 괜찮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마이너리그에서 내용도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었었고, 글쎄 올 시즌 신시내티가 새롭게 쓰는 선발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괜찮게는 보이네요. 반면에 이제 상대인 리즈 올슨, 이 친구는 제가 여러 차례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득점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따른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못해갖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고 막 8실점 5실점 이렇게 하다가 최근 3경기는 애틀, 화싹, 천사 만나면서 전부 6이닝 이상 먹고 무실점, 2실점, 2실점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신시내티 홈구장, 뭐 제가 맨날 말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다, 홈런지표, 파크 팩터 1위 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올슨도 지금 90이닝가량 던지면서 퓨홈런이 4개밖에 없어요. 이래서 요즘에 신시내티 빠따가 다소간에 좀 살아나면서 약간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9.5 정도면 언더를 범직한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는 신시내티가 올 시즌에 이런 굉장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면서도 홈에서 평균적으로 8.56점이 나는데 원정에서 한 8.06점이거든요. 이렇게나 홈이랑 원정에서 사실 그 점수 차이가 0.5점 정도밖에 안 나. 신시내티 구장만 오면은 이 기준점이 뭐 9.5 이상 주고 이런 경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정도 선발에다가 양팀의 빠따를 생각하면 언더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9.5 정도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화싹은요, 이거는 마이애미 쪽이 내일 뭐 오프너로 호잉을 쓰고, 호잉도 지금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이제 온 거라 가지고 어떤 정도의 몸 상태일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뭐 브라조반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써가면서 불펜 데이를 돌리려나 했는데 브라조반을 그저께 한 이제 2이닝 정도 굴려가지고 아마 쓰기가 좀 빡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마이애미가 연투도 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애미의 그 불펜 현황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5명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4명이나 썼는데 이렇게 앤서니 벤더, 나르디, 포시에 이렇게 3명 정도가 연투에 있어요. 이런 지경이어갖고 마이애미가 내일 호잉 스타트로 무뇨즈를 들게 가려나? 왜냐면 내일이 이제 무뇨즈 선발 등판 차리거든요. 이래가지고 호잉을 그냥 오프너로 쓰고 무뇨즈 굴릴 건가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이 무뇨즈가 나와도 사실 경쟁력이 높다고는 안 보고 마이애미는 내일 선발 경쟁력이 다소간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화싹은 아마도 드류소프가 나올 예정인데 이 친구가 몇 번 제가 초반에 나왔을 때 그냥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 2경기 동안 콜로라도한테 6이닝 2실점, 디트로이트한테 6이닝 무실점, 약한 빠따들을 상대로 꽤나 괜찮게 했었고, 그리고 내일도 마이애미 빠따 역시 리그 꼴찌 빠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OPS 꼴찌와 바로 꼴찌 위의 대결. 원래는 화싹이 꼴찌였는데 마이애미가 너무 못 치고 화싹은 다소간에 조금 발전하면서 화싹이 역전을 했습니다. 뭐 이런 형태인데 개인적으로는 마이애미의 이런 그 마운드도 좀 의심스럽고 화싹 쪽을 조금 더 괜찮게 보는데 제가 밑에다가 그 화이트스타스가 최근 5경기 중에 5번이 전부 다 오바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8.5 기준으로 그렇고 뭐 12점, 10점, 13점, 9점, 14점 이렇게 나다 보니까 화싹이 그전에는 계속 언더름이었었고 빠따도 한 자릿수 안타에 그쳤는데 최근 5경기 중에는 2자릿수 안타가 3번이고요. 9안타, 8안타 이런지라서 다소간에 화싹 빠따의 분위기가 더 나아 보여요. 5경기 동안 홈런 10개 치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마운드도 화싹이 조금 우세, 빠따도 엄밀히 말하면 화싹이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싹의 프레인이라든지 뭐 일반승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또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가 산체스가 쳐맞는 거 보면은 참 암담합니다. 근데 또 상대가 애틀랜타인데 이게 또 그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라이벌 팀들 간의 맞대결이잖아요. 얘네들이 아마 시즌 초반에도 1, 2등 정도 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프리드 등판. 프리드가요 올 시즌도 2.91로 괜찮아요. 최근에도 그냥 땅볼 투수답게 피홈런 같은 거 안 주고 잘 맞고 있어. 올 시즌에 제가 이제 좀 제구 같은 것들이 아쉽다 이랬는데 어쨌든 96이닝 먹으면서 피홈런 6방, 피안타도 75개로 매우 적고 볼넷은 30개. 평소보다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봐줄만한 수치기는 해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프리드라든지 놀라 모두 올 시즌에 확실히 예년보다는 낮기는 한데 네 맞아요. 올 시즌에 얘네들의 맞대결 그런 적에서 되게 둘 다 좀 이른 시간에 실점이 있었습니다. 프리드가 1이닝도 못 견디고 3실점하고 내려갔고 놀라도 4.1이닝 만에 그 이제 11피안타 쳐맞고 7실점하고 내려간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창 애틀랜타 빠따가 지금 같지 않을 때였고 필라델피아는 나름대로 괜찮은 시점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통산으로 봐도 그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 되게 의심이 많이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놀라는 애틀랜타 애들한테 269 정도로 비교적 뭐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해요. 3, 4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타석을 상대를 했는데 나름대로 잘 막은 편에 속하고요. 프리드는 120 타석 동안 피해한 타율이 3할 4푼 3리입니다. 비교적 필라델피아 애들한테는 훨씬 더 약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상대 팀한테는 다소간의 피한 타율도 높고 그런 형편인데, 놀라가 이제 후반기쯤 그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도 되게 잘해주기도 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되게 잘했잖아요. 포스트시즌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양팀의 빠따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사실 나는 필라델피아 쪽을 보고 싶기는 한데 워낙에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 경기를 오바를 볼까 언더를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소갈이 할 바에는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도망가겠습니다, 이 경기도. 그 다음 텍사스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템파베이가 내일 이제 쉐인 바즈를 콜업을 했습니다. 쉐인 바즈는 이제 좀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유망주예요. 일단은 뭐 구속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막 100마일까지 뿌리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친구인데, 아무래도 이제 갓 콜업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하죠. 마이너리그 최근 4경기 동안 삼진을 31개나 잡는 아주 좀 이제 결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빅리그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옛날에도 이런 제구 불안이 좀 문제였던 투수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쉐인 바즈는 친구의 스토프 자체는 상당히 유명한 친구지만은 조금 더 좀 거리를 둘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는 해보고 싶고요. 로렌젠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는 이 친구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볼넷 같은 거 많이 주고 하긴 하지만은 거의 한 7, 8경기가량을 방어 1점대로 잘 버텨왔다 이랬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었죠. 그래서 한번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좋았던 흐름이 끊긴 바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도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지금 마침 텍사스가 빠따가 많이 살아났잖아요. 어제는 뭐 6안타에 그치고 1점밖에 못 냈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텍사스 빠따가 다소간에 살아나기는 했거든요. 근데 마침 또 템파베이도 그동안 계속 한 6경기 동안 엄청 못 치다가 어제 켄즈한테 16안타 2홈런으로 폭격을 하면서 10대8로 승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긴 하거든요. 언더 보는 거는 쉐인 바즈가 일단은 마이너리그에서 너무 지금 잘 닦고 나온 상태이다. 로렌젠도 직전 경기 실망스럽긴 했지만은 이것도 글쎄 아무래도 상대가 볼티모어고 그랬다 보니까 홈런도 볼티모어가 4방이나 치고 이랬었는데, 로렌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언더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분위기 생각하면 이것도 건드릴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미네소타 대 휴스턴 경기인데, 자 파브로 로페즈랑 션 듀빈입니다. 휴스턴이 워낙에 지금 선발 바꾸가 많다 보니까 내일도 불펜 데이를 한번 돌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불펜 데이를 휴스턴이 2번 정도 돌렸는데 매츠 상대로 볼티모어 상대로 전부 다 승리를 거뒀었어요. 아무래도 이때는 상대들이 전부 좀 빠따를 잘 치는 팀들이었잖아. 이때는 볼티도 엄청 났을 때였었고 매츠도 뭐 한 일주일 전쯤 그때는 상당히 화력이 좋았었죠. 내일은 미네소타를 상대를 하는데, 근데 미네소타도 엄밀히 말하면 빠따를 잘 치는 팀에 속하죠. 그 카를로스 코레아가 다소간에 좋았던 흐름이 끊기고 루이스도 다시금 또 부상자 만나면 또 갔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뭐 미란다 같은 애들이라든지 제퍼스 잘 버텨주고 있고, 종종 뭐 케플러 같은 애들이라든지 다 한 방씩 있고요. 그래서 미네소타도 빠따가 한창 좋았을 때 비해서는 아쉽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 OPS 7등 팀에 속하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마침 또 파블로 로페즈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최근 2경기에서 8이닝 14K 그리고 그 다음 경기 6이닝 9K 이렇게 해주면서 그 미네소타가 기대하는 파블로 로페즈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라에즈를 던져주고 받아온 로페즈다 보니까 기대감이 엄청 났을 텐데, 로페즈의 요즘 활약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뭐 상대가 휴스턴이 아무래도 빠따 짜임새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일단은 휴스턴이 이렇게 불펜 데이를 돌렸을 때는 다소간의 실점이 좀 많은 것도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오바도 보고요, 미네소타 승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미네소타 승사이드를 보려니 휴스턴 빠따가 너무 무섭기는 하거든. 10경기 동안 2할 9푼 1리 뭐 홈런 같은 것들은 적다. 아무래도 원정 게임들에서는 홈보다 거의 뭐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홈런 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홈런 같은 것들에는 큰 기대는 안 되긴 해요. 또 로페즈도 약간 피홈런의 약점이 있는 올 시즌 17피홈런이거든. 이런 친구다 보니까 휴스턴 만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통상 로페즈가 휴스턴 상대로는 3경기 동안 이렇게 1.47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미네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휴스턴의 빠따가 제일 큰 걸림돌일 것 같네요, 이 경기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대 켄자 경기인데, 콜로라도의 카이 프리랜드가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시즌 초반에는 방어율이 뭐 18점대 가고 이랬었는데, 복귀한 다음에는 지금 두 경기 동안 12.2이닝 2실점밖에 없어요. 물론 워싱턴이나 화스학 같은 다소간에 약한 빠따를 상대한 거긴 한데, 켄자도 사실 홈이랑 원정 빠따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프리랜드의 요즘 좋은 흐름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딱히 엄청 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고요. 그리고 레이건스는 얘도 엄밀히 말하면 가끔 가다가 세금을 낸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4.2이닝 5실점으로 간만에 또 세금을 냈죠. 거의 한 7, 8경기 동안 꾸준하게 잘하다가 한번 세금을 냈는데, 그전에도 뭐 천사 상대로 6.1이닝 7실점 하면서 한 번씩 세금을 낸다 뿐이지 보통 때는 되게 잘한다고 봐야 돼요. 뭐 여러 차례 저는 이 친구의 포심 같은 게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구종으로 지금 꼽히고 있다 이랬었고, 레이건스가 아무래도 프리랜드보다는 지금 조금 더 활약이 좋다고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근데 언더가 날라면 아무래도 쿠어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일 텐데, 사실 카이 프리랜드도 여태 뭐 데뷔 2년차 때를 제가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만은 쿠어스를 홈으로 쓰는 투수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지금 복귀 이후에 조정이 상당히 잘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 활약을 보면은 또 원정 캔자 빠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언더를 한번 또 보고 싶네. 이게 요즘에 쿠어스 경기에서만 3경기째 지금 콜로가 언더 게임이 나고 있어요. 뭐 7안타, 8안타, 8안타 치고 이랬는데 3경기 동안 7점밖에 못 냈다. 마침 또 레이건스라는 술주급 투수를 또 상대를 한다, 이런 건데, 켄자가 홈에서는 2할 6분 7리, 원정에서는 2할 1분 8리 이런 식으로 빠따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나는 그래가지고 내일이 쿠어스라고 할지라도 좀 언더 쪽으로 보고 싶긴 하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프리랜드가 캔자스시티 애들 상대로는 좋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통산 54타석 동안 3공 이 정도로 특히 장타율이 상당히 높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냥 캔자 쪽을 봐도 사실은 괜찮기는 한데요. 그러기에는 배당도 별로고 프리랜드의 요즘 활약도 나쁘진 않더라,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최근에 10.5 기준으로 언더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쿠어스지만 저는 한 번 더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 대 볼티모어 경기, 요즘에 볼티 빠따라 생각하면 저는 이거는요 그냥 볼티모어가 배당값을 못 해줄 것 같다, 이런 게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는 뭐 알버트 수아레즈도 솔직히 좀 이제 한참 꾸준히 잘해오다가 그 한 두세 경기 동안 3.2이닝 3실점 5이닝 5실점 하면서 미천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알버트 수아레즈를 못 믿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바로 또 텍사스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안 좋았던 흐름을 끊기는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알버트 수아레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호건 해리스도 이제 얼마 전에 애리조나한테만 3.1이닝 동안 10피안타 3실점을 하면서 그 좋았던 흐름이 끊겼습니다. 올 시즌에 뭐 3.18 정도로 괜찮은 편이고, 사실 애리조나가 한창 너무 잘 칠 때 해리스가 만났는데 요즘 볼티 빠따를 생각하면은 호건 해리스가 저는 그렇게 고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나름대로 이제 천사 상대로 오클랜드가 경기를 굉장히 잘한 편에 속했는데, 저는 이거는 볼티모어가 배당값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단순하게 보면 볼티모어 쪽을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배당도 그렇고 볼티모어의 1.4 혹은 마헨 1.71짜리를 먹자고 물기에는 리스크가 꽤나 있다고 보이네요. 이 경기는 저는 좀 조심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시애틀 대 토론토, 카스티오랑 거즈먼이 붙는데요. 이게 거즈먼의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홈에서는 개판이에요. 지금 7.19로 매우 안 좋은 상태이고, 얼마 전에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홈에서는 5.2이닝 5실점, 원정 가니까 6이닝 4실점 정도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근데 또 양키스랑 홈에서 4.1이닝 7실점으로 그 빠따가 안 좋다는 양키스한테도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스먼은 마음 편하게 홈이나 원정 이걸 좀 고민을 해야겠다. 원정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마침 또 시애틀이 빠따를 엄청 못 치기도 하고,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언더를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 차례 저는 그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 여기서는 올 시즌 거의 한 6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다, 평균적으로. 마침 또 선발 투수들도 꽤나 왁구가 괜찮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카스티오가요 한창 잘하다가 5월달 들어서 5경기 동안 5.08로 조금 내리막이긴 했어. 근데 또 원정 경기도 많았었고, 원정에서만 5이닝 5실점, 또 5이닝 5실점, 5.1이닝 4실점 이렇게 했는데, 5월이 아니라 6월. 6월 들어서 많이 못했는데, 6월달에 또 홈에서는 텍사스한테 6이닝 2실점, 천사한테 뭐 7이닝 무실점, 뭐 이런 식으로 괜찮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홈바를 나름대로 받는 카스티오, 원정바를 받는 거즈먼, 마침 또 원정에서 강한 거스먼이 그 투수친화 구장 세이프코 필드에서 경기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 쪽을 좀 보고 싶고요. 요즘에 시애틀 빠따를 생각하면은 시애틀은 못 가겠다. 물론 시애틀이 어제 볼티모어 상대로 홈런 2방이나 쳐주면서, 특히 훌리오 로드리게즈 같은 애들 거의 한 한두 경기 만에 홈런을 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빠따 상태는 토론토가 시애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토론토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즈먼든판인데 토론토 프랜이 1.53이면은 저는 꽤나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바스케스랑 세코니가 붙습니다. 선발들은 그냥 둘 다 뭐 대체 선발급에다가 경제인력이 좀 낮은 선발들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뭐 요즘 분위기나 뭐 기록들을 봐도 둘 중에 하나를 좀 올려칠 건덕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발들은 조금 만만한 애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죠. 애리조나가 한창 빠따가 좀 식었었다가 최근 5경기 동안 12안타, 8안타, 10안타, 16안타, 12안타 특히 리그 최정상위권인 다저스를 상대로 아주 괜찮은 경기들을 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가 상당히 무섭다는 거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침 또 샌디에고도 지금 좀 셋업 라인들이 전부 연투에 빠져 있거든요. 샌디에고의 이제 좀 뒤쪽 라인들 모레혼, 에스트라다, 수아레즈 전부 다 지금 두 자릿수 공을 던지면서 아마 내일은 못 쓸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그리고 저는 몇 번 애리조나가 불펜이 뭐 리그 25등 수준은 안 좋지만은 셋업 라인은 훌륭한 편이다.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폴 시월드가 블루는 저지르긴 했지만은 시월드도 상당히 훌륭하죠. 아마 이달에 불펜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스틴 마르티네즈, 라이언 톰슨, 폴 시월드 전부 다 1점대 방어리입니다. 1.54, 1.78, 1.56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도 그렇고 사실 선발은 또이또이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빠따는 샌디보다는 애리조나가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비등비등한 경기만 저는 후반부일수록 애리조나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애리 사이드에다가 양팀의 빠따 생각하면 오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마침 바스케스가 통산 애리조나 애들한테는 276 정도로 좋지는 않더라. 물론 타석수가 얼마 안 되지만은 비슷한 조건에서는 세코니는 샌디에고 애들한테 233이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에리 사이드의 오바 접근이 마음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저스 대 미러키 경기는요. 이게 템파베이로 이적을 했었던 시발레가 1년 만에 미러키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리겠죠. 나름대로 클리블랜드에서 데려왔는데 못 써먹고 여기 적힌 것처럼 작년에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템파베이로 가니까 5.36 올 시즌도 템파베이에서 5.07 이런 식으로 되게 못했는데 과연 미러키로 가서는 괜찮아질지. 보통 이런 투수들이 팀을 옮기고 나서는 잘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스크긴 한데 어디까지나 이런 거는 그냥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추측인 거고 어쨌든 상대가 글래스노우입니다. 올 시즌에 뭐 삼진 136개 무지막지하죠. 방울 3.23으로. 그런데 아쉽게도 얼마 전에 얘를 좀 믿었더니 샌프 상대로 3이닝 5실점 해주고 종종 이런 실망스러운 피칭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원정 게임이에요. 샌프전도 3이닝 5실점 원정 게임, 양키스전 6이닝 5실점도 원정 게임.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홈에서 글래스노우 정도면은 나름대로 믿을만은 하겠다 이런 결론이 좀 나긴 나더라고요. 저는요. 요즘에 아무리 다저스 빠따가 좀 실망스럽다고 한들 나는 에런 시바레를 더 안 믿거든. 그냥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걱정되는 거는 다저스의 요즘 빠따. 과연 에런 시발레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첫 경기에서는 어떨까? 이게 제일 걸림돌인데 근데 이런 좀 감성적인 거 빼놓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은 에런 시발레가 다저스한테 털린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고 저는 다저스 사이드 정도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이제 축구가 유로가 코파나 둘 다 8강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스페인 대 독일인데요. 사실상 저는 이 두 팀이 미리 보는 유로 결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뭐 독일은 홈팀이기도 하고 경기 내용도 괜찮았었고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죠. 물론 그 조별리그를 상당히 잘 치르고 16강에서는 조지아라는 되게 복병인 팀을 만났는데 선제골을 실점하고도 스페인이 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자체를 스페인이 선제 실점을 하고 조지아가 템백을 세우면서 그리고 역습도 날카롭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운 경기였는데 스페인다운 경기력으로 역전을 읽었다. 그렇게 할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몇 번 지금 스페인이 원래는 양사이드에다가 니코랑 야마를 쓰고 있다. 스페인답지 않다. 원래는 스페인이 조금 기술적인 윙어들,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찢는 그런 윙어들보다는 좀 팀 색깔에 맞춘 티키타카라든지 뭐 포지션 플레이 이런 것들을 잘하는 윙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엔 상대를 찢어놓는 윙어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 이게 상당히 잘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니코 윌리엄스는 거의 뭐 대회 베스트급 활약이고 저는 만약에 대회가 내일 끝난다. 그러면 대회 MVP로 니코 윌리엄스를 뽑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데 내일은 이제 스페인을 상대를 하고 마침 또 전진성이 상당히 높은 수비력은 조금 딸리는 키미를 상대를 합니다. 내일도 니코 윌리엄스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스페인은요 이게
독일은 지금 약간 스페인 축구를 따라하는 그런 아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팀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이런 좀 그 점유율 축구를 쫓는 그런 팀들이 되게 많은데 독일도 사실 약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는 그런 형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제야 이제 나겔스만 지도하에 간만에 조금 회복된 모습을 보이려나 이런 형편인데 아무래도 경기 내용상으로는 스페인이 훨씬 더 낫다고 봐요. 물론 그 크로아티아전처럼 그 거의 한 16년 만에 처음으로 점유율이 밀리는 경기 이런 걸 할 때도 있기는 해. 그래서 과연 스페인이 독일 상대로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저는 독일은 저번 덴마크전도 그렇고 약간 못 믿어온 느낌을 보였던 반면 스페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요즘 양팀의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월드컵에는 1대1로 비겼었고 그리고 2020년에 양팀이 이런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이 독일을 대파한 바가 있었다. 이때는 양팀 다 약간 좀 라인업이 아쉽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유의미한 지표라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냥 내용을 보면은 독일보다는 스페인이 나아요. 물론 독일이 직전 경기 때는 그 유나타가 경고 누적 결장으로 슐로터백도 쓰고 그리고 비리스 대신에 오른쪽에다가 뭐 사네 서버 이런 그런 좀 변경점을 많이 줬던 경기였었죠. 밑에 슈타트 대신에 라움 같은 애들 쓰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 내용상으로는 그냥 스페인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냥 여태 보여준 바는 스페인이 낫다고 보고 솔직히 말해서 훨씬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독일은 그래도 덴마크 정도를 상대를 한 거고 스페인은 조지아를 상대를 한 거였으니까 또 비슷한 의미로는 조별리그에서는 스페인은 그 크로아티아나 이탈리아 이런 애들을 상대를 했다 보니까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스페인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독일은 스페인의 아류에 속하는 것 같다. 좀 그리고 좀 균도안도요. 대회 초반에 뭐 스코틀랜드전이나 이럴 때는 되게 잘했는데 마지막 경기들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페인 사이드로 좀 보고 싶어요 이 경기는요. 근데 아무래도 독일이 홈팀이라 가지고 조금 껄쩍지근한 면도 있는데 저는 스페인 사이드로 한번 볼게요.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프랑스 이 경기는 일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양팀 다 생각보다는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수비는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별리그에서는 포르투갈이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기는 해요. 상대들도 그렇고 프랑스는 아무래도 뭐 네덜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 폴란드 다 엄밀히 말하면 네이션스리그 A등급에 속하는 그런 팀들이랑만 붙었어요. 근데 저는 맨날 얘기했던 게 일단 프랑스가 그리즈만이 약간 노쇠화 느낌?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원래는 이제 수비도 열심히 가담을 하고 바로 위원이 역습상에서 훌륭한 링커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그리즈만이 프랑스의 말 그대로 중심축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상당히 저점이라는 거. 그게 일단은 프랑스는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요. 포르투갈은 사실 멤버상으로는 되게 아름답죠. PSG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비티니아라든지 뭐 베나실, 부페, AC 밀란의 에이스 레앙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멤버상으로는 포르투갈이 하등 밀릴 게 없어요. 그러긴 한데 이게 까놓고 보면 포르투갈이 직전 경기 슬로베니아를 제대로 조지지도 못했고 사실은 뭐 승부차기 가가지고 승리하긴 했지만은 내용은 포르투갈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못 갔거든요. 세슈코한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프랑스는 내일은 뭐 라비오가 못 나옵니다. 경고 누적 때문에 라비오가 못 나오는데 대신에 슈아멘이 쓸 수도 있고 카마빈가 쓸 수도 있고 프랑스는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태 대회에서는 아직까지 수비적으로 흔들린 적은 없었다는 거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죠. 어쨌든 프랑스가 지금 그 상대한테 또 자책골이었잖아요. 직전 경기도 콜로무아니의 이 슈팅이 본인의 슈팅이 디딤발 맞고 베르통엔 또 맞고 굴절돼가지고 연속 2번 굴절로 들어간 거여가지고 결국에는 프랑스가 필드골이 없는 셈이에요 여태까지. 그래서 프랑스의 이런 공격력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나는 프랑스가 수비적으로는 아직은 안 흔들린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요 저는 일단 언더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무승부라든지 프랑스가 햄무 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음 라운드 진출에 가까운 쪽은 프랑스라고 보는 거고 어쩌면은 연장 승부라든지 승부차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양팀 간의 격차는 크지 않다. 그리고 둘 다 경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못해가지고 경기력이 아쉬워가지고 낮게 보는 형편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대 캐나다 코파 아메리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코파 아메리카는 연장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90분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승부차기로 가는데 베네수엘라 대 캐나다 사실 뭐 조별리그에서는 베네수엘라는 뭐 에콰도르한테 행운이 따랐던 20분 만에 에콰도르의 주장 발렌시아가 퇴장당하는 그런 행운이 따랐었고 그 다음에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좀 쉽게 예상과는 달리 멕시코가 되게 못했었고 베네수엘라가 좀 쉽게 가는 경기였었고요. 이미 2승을 선취한 상태에서 가장 쉬운 상태인 자메이카 이미 탈락이 확정된 자메이카를 만났는데 베네수엘라가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를 까놓고 보면은 뭐 빅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도 얼마 없고 이제 그 시절 살로몬 론돈, 유벤투스에서 종종 뛰던 토리노에서 뛰고 했던 토마스 링콘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뛰고 있는 굉장히 뭐 스쿼드적으로도 사실 경쟁력이 모자란 그런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캐나다는 이번 대회가 조금 험난했습니다. 일단 상대부터가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까다롭죠. 남미 팀들이 세 팀이나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캐나다가 어렵사리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저는 맨날 말하는 게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어린 스쿼드에다가 그 이제 투톱 조나단 데이비드나 셰일 라렌 이런 친구들이 전부 캐나다에 뭐 한 2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역대 대표팀 득점 1, 2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황금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캐나다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꼬라지를 봤을 때는 솔직히 무승부가 제일 맞아 보입니다. 저는요. 캐나다가 어쨌든 예선에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전부 남미 팀을 상대를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일단 좀 넘사벽급 팀이었었고 페루 상대로도 승리를 하고 칠레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뒀다. 캐나다 대 칠레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칠레 입장에서는 되게 급할 만한 경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경기가 언더게임으로 나고 일단 버티는 능력 같은 것들도 나쁘진 않다.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싶고요. 무승부라든지 베네수엘라의 햄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베네수엘라도 얘네들이 이제 북미 팀만 두 팀을 만났어요. 멕시코랑 자메이카. 그러니까 남미 팀보다는 확실히 북미 팀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 대진운상으로도 베네수엘라는 에콰도르전 가장 험난할 만한 경기가 상대방의 이른 퇴장 덕에 조금 이득을 챙겨간 경기였었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멕시코는 빡센 상대지만 이 경기도 겨우겨우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자메이카는 이 대회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에 속한다. 나름대로 대진운은 베네수엘라가 많이 따랐던 편인데 캐나다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물론 북중미 팀이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무승부 내지 베네수엘라 햄무 이런 쪽으로 좀 내다보고 싶네요.